안녕하세요. 영화 잘 보셨나요? 예. 저는 오늘 그 진행을 맡은 이종수라고 하고요. 감독님들이랑 배우님들을 좀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세요. 생각보다 좀 관객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선은 감독님부터 자기 소개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그 2022년 3월 봄에 카메라를 들고 이 두 배우님들과 저수지에서 이 영화를 만든 박중학 감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박중학 감독님과 함께 이 영화를 또 제작했고 또 주인공으로 출연했고 또 이제 배우까지 하고 있는 배우 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남 감독을 연기했습니다. 성환입니다. 이렇게 소개까지 들어봤고요. 우선은 질문을 제가 좀 몇 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감독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시나리오를 직접 쓰셨잖아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가 있는데 그 호준이가 처음에 통화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혹시? 호준이 그 매점 앞에서 예, 통화하는 우리가 저녁 먹을까? 이렇게 네. 얘기했던. 그건 직접 네. 얘기를 그 여자친구입니다. 그럼 약간의 그 안에서 희진과의 어떤 미묘한 그런 에너지는 있긴 있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네. 뒤에서 이제 막 그 핸드폰 번호 받을 때도 네. 제가 이제 여자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제가 네네. 약간 이렇게 아닌 것처럼 하잖아요. 네. 이제서야 서사가 완벽하게 캐릭터가 되게 입체적이게 되고. 네. 그럼 바로 김호원 배우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 호사마 레시피라는 게 실존하는 건지 여쭤볼게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쿠팡이나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치시면 그 제품이 그 호사마 레시피로 등록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다 구입할 수 있게 돼 있고 실제로 낚시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레시피입니다. 호사마 찌도 혹시? 네, 호사마 찌도 제가 만들어서 한 3년 전에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잠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잠깐 했던 게 있고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그 제가 했던 거를 모티브로 이제 이렇게 가져와서 영화가 이렇게 리얼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물고기 잡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 실제로 어떻게 잡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촬영됐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네. 네, 그 이제 저희가 이 로케이션 그 협조를 요청했을 때 그 이 남양주의 화도 낚시터라는 큰 낚시터인데 거기 사장님께서 이제 저희 이걸 빌려주시면서 저희가 사장님 붕어 한 5마리만 촬영 때 좀 써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사장님께서 붕어가 다친다, 상한다. 그래서 이 붕어를 쓸 수가 없다. 그러셔가지고 그러면 여기 있는 붕어를 쓸 수가 없으면 붕어를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직접 촬영 도중에 낚시로 잡으러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안산에 있는 수산시장에 새벽에 가가지고 붕어 한 7마리 정도를 8만 원 정도 주고 아침에 새벽에 공수해서 그 공수한 붕어를 그 산림망 이제 담아가지고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촬영날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그 이렇게 물에 담가놓고 있다가 촬영할 때는 이제 그 처음에 막 남감독 보란 듯이 고기 잡는 그 장면은 다 이제 바늘에다 붕어를 껴가지고 이렇게 풀어줬다가 이제 액션 하면은 탁 챔질해서 잡는 그런 식으로 했고 붕어들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좀 되게 지쳐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는 남감독 낚싯대 막 끌고 간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잡아줬잖아요. 그 고기는 이제 붕어가 아니고 향어라는 고기인데 그 향어는 실제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떡밥을 던져놓고 이제 촬영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입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잡혀서 제가 감독님한테 지금 고기가 잡혀 있다고. 그래서 그냥 한번 그러면 가자 리얼하게. 그래서 돌려서 찍은 게 그 고기예요. 그래서 그 고기는 힘이 되게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게
크고 실제로 거기 살던 고기랑 힘이 더 좋아요. 와. 와, 이렇게 비하인드가 재밌는 와. 비하인드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정 감독님한테 그 극 중에 카나리아라는 대본이 있어요. 그것도 감독님이 쓰신 건가요? 예, 어떤 대본이 필요해서 네. 어떤 이야기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뭔가 로맨틱, 그 요트 이런 신문 기사가 많이 이제 접해서 네. 어떤 남성이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데 이걸 이제 카나리아 속 희진의 이제 약간 그 심파 어드벤처 로맨틱 어드벤처 심파 그 카나리아라는 시나리오에 네. 남자친구가 이제 그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다 죽어서 그 희진이라는 그 여성 희진이 이제 남자친구처럼 이렇게 그렇게 모험을 떠난다. 어떤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고 어떤 계기로 뭐 그런 시나리오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가진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영화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감독이랑 배우 어떤 이런 영화 만드는 사람들의 영화에 나왔을 때는 조금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본 주제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의 기시감이 있기는 했으나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과거와 각자의 입장들이 빠짐없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캐릭터가 납작할 수 있는데 그거를 완전 입체적으로 바꾸시면서 그런 것들이 좀 관객들이 좀 몰입할 수 있는 계기였지 않나,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을 조금 여쭤봤어요. 네, 그리고 성한 배우님한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남 감독 연기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이끌어가는 건 호준이라는 사람이지만 근데 주인공을 계속 괴롭히면서 좀 관객들을 뭐랄까 열받게 한달까요? 그런 것들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이제 선배 배우님이 어제 또 GV를 해주셨는데 잔챙이를 근데 그분이 혹시 이 사람 배우 아니냐고 할 정도로 되게 리얼한 연기를 보여주셨어요. 일반인 아니에요. 아 일반인 아니냐고. 그래서 그 혹시 그 남 감독 연기를 하시면서 영향을 받은 인물이 있다거나 뭐 참고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누구 하나를 콕 집어서 뭐 한 건 없고요. 이제 대본 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인물의 톤 정도를 이제 감독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호원 씨가 본인의 아팠던 그 지난 기억을 얘기해줬어요. 와. 근데 얘기 들었는데 저도 막 얘기 들으면서 열받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그런 감독이 실존하냐? 근데 실존하고 지금도 드라마 얘기하면 하신대요. 연출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딱 그 정도 안에서만 이제 시작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막 참고하려고 하진 않았고 그렇게 해서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신인 감독인데 사실 요즘 감독들 그런 감독 못 봤거든요. 그냥 어떻게든 부탁해서 한 씬 찍고 다음 넘어가고 이런 식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분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고 생각보다 그런 얘기들이 예.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게 있어요. 실제로 있긴 있다. 기억 안 나는 척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도 호원 네. 씨가 전에 한번 차 타고 가면서 그 얘기도 했었어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 만났는데 네. 그 사람은 그때 그 자기한테 한 행동을 아예 기억을 못하더라 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완벽하더라고요. 네, 완벽한 고증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번에 호원 배우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배우를 데뷔하신 지도 좀 되셨고 베테랑 배우시고 낚시도 되게 베테랑이시잖아요. 낚시랑 배우의 삶이랑 기다린다는 점에서 기다림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비슷한데 공통점이 좀 어떤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있을지 한번 느끼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는데 이제 잔챙이라는 영화를 하고 이렇게 GV를 하면서 이제 낚시와 그 연기의 삶에 대한 어떤 공통점이나 이런 좀 비슷한 점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가끔 생각해 보는 시기가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아예 별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게 일단 첫 번째로 배우가 낚시를 가는 이유는 그 뭐 배우들이 생각보다 낚시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되게 조용하고 고요한 데서 이렇게 찌를 딱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그 어떤 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찌를 보면서 왜 고기가 안 잡히지? 이 생각밖에 안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보통 낚시 가면 뭐 머리를 비운다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가면 어떻게 하면 오늘 붕어를 잡을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그 시간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비우고 뭔가 이제 작품으로 쌓여 있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거기서 이제 많이 비우고 오기 때문에 되게 혼자서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뭔가 이 연기하는 삶과 배우의 삶과 낚시를 좀 빗대어 보자면 이게 어쨌든 뭔가 잡으려고 가잖아요. 근데 배우도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작품을 잡아야 되는데 배우로서 작품을 자꾸 해나가야 되는데 그 이 큰 어떤 저수지 속에 수많은 작품들 속에 내가 어떤 작품을 잡을 수 있을지 계속 저희 도전하고 뭐 오디션 보고 던지는 그 과정이 낚시할 때도 그 큰 저수지에 수많은 물고기들을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자꾸 떡밥을 던지고 이렇게 뭔가 하는 행위 자체가 그 연기자 배우의 삶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이 영화를 하면서 또 개봉하고 나서 더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극 속에서는 남 감독님은 배우 한 길만 파야 된다 그러잖아요. 성원 배우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정 부분 동의하는 건 사실 있어요. 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제 가치관인데 예술 분야에서 나는 이걸 할 수 있어와 그걸 하고 있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깊이는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한 일인지 많이들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좀 공감 가는 게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또 우리 배우들의 힘듦을 좀 많이 보여줬던 영화라서 배우님들한테 위주로 좀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관객분들 중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면 저기 보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특히 앞에서 왜 저래 했던 장면들이 뒤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앞에 좀 왜 그랬겠구나 추측할 수 있어서 좀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 앞 장면들이 특히 좀 뒤로 갈수록 앞에 보였던 장면들이 더 기억에 남았는데 김호원 성한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맨 처음에 이제 그 남감독이랑 호준이가 만나서 이제 서로 자리 가지고 약간 다툼을 하고 약간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게 그럼 그때 호준이는 미리 남감독 얼굴을 알고 있었던 건지 남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다 참았던 건지 그리고 이제 남감독 같은 경우는 호준이 어디서 봤지 정도로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일부러 더 틱틱거린 건지 어떤 생각으로 그 당시에 연기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 질문 되게 저도 주변 영화 보신 분들한테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정확히 알죠. 선글라스 딱 벗으니까 그때 알아보는 거잖아요. 감독님이시죠. 아예 진행하려면 이 정도 보고 와야죠. 배우님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감독님이 얘기하신 그 포인트를 박정환 감독이랑 저랑 우리 배우들이랑 시나리오를 같이 작업할 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타당성과 리즈너블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뭐 엊그저께 어제 오디션을 받고 그렇게 막 좀 안 좋게 끝났는데 뭔가 그 사람을 아예 기억을 못한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은 최소한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성원 배우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마주쳤어도 뭔가 하나에 몰두하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도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고 또 있다라고 약간 느껴지더라도 그냥 모른 채 하고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리액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호준 같은 경우는 뭔가 낚시터에 딱 오는 순간은 이미 그 낚시터에서 이제 왕처럼 다니고 자기가 하는 자신 있게 무언가를 촬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지나갔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낚시꾼들이 낚시터에 실제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겠거니 하고 저는 지나갔었고 이제 뭐 처음에 살짝
다툼할 때도 뭔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좀 되게 좀 그런 어떤 좀 진상 같은 걸 했을 때는 이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은 정도의 그런 거기 때문에 아 진짜 이런 아저씨가 어디 있어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감독이라는 생각 어제 했던 감독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아 계속 뭐라고 하다가 안경을 딱 벗는 순간 이제 아 거의 100% 인지하는 그런 호주 제가 연기할 때 그렇게 연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나중에 영화를 한 번 더 보시게 된다면 그 딱 벗을 때 제가 이렇게 표정이 좀 그 미묘하게 알아보는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고개를 아예 돌리시죠. 아 맞아요, 뒤로 돌아가죠. 네, 아 역시. 네, 그 저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그 사람이 무언가를 이렇게 인지했을 때 저 사람 어디서 봤더라? 여기서 왔었는데 그때 언제였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 어디서 봤더라? 하고 내 걸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지라는 게 더 생각을 깊게 하면서 그걸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어디서 봤더라 하고 그러고 이제 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인물 같은 경우는 낚시터에 지금 도망치듯이 내려왔죠. 그 스트레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좀 차분하게 조용히 있고 싶은데 옆에서 무슨 뭐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시끄럽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인지는 사실 됐어요. 저는 연기할 때. 그래서 인지는 보자마자 이제 저 사람이 누구고 이거 해서 어느 정도 인지는 됐는데 어차피 이 사람은 바쁘고 그러다가 뭐 이것도 쓰고 있고 하니까 내가 못 알아본 척해도 크게 상관이 없죠. 이쪽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면 나도 좀 편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저는 시작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갈등이 고조가 되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죠. 제 입장에서. 그럼 이쪽에 여기 눈앞에까지 마주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짜증나니까 빨리 정리를 해버리죠. 그러면 감독님 한번 여쭤볼게요. 감독님도 그 어쨌든 잔챙이 찍으실 때도 그렇고 전작 찍으실 때도 그렇고 배우들 프로필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막 영화를 요즘에 막 정신없이 많이 찍다 보니까 진짜 뭐 어디 누구 배우가 결혼을 해서 결혼식 같은 데를 이제 가면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은 배우님들인데 와 감독님 잘 지내셨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프로필을 너무 많이 보니까 또 오디션도 볼 수도 있는데 저 남감독처럼 그러진 않는데 네, 감독님 그런 경험 있으신지? 사실 저는 제가 좀 활동 폭이 안 넓어서 이런 정도는 잘 없고요. 왜냐면 제가 별로 저를 안 좋아하는 배우들이 별로 없고, 근데 이 조금 말씀하셔서 떠오르는 게 하나 그 에피소드는 조금 다른 에피소드인데요. 2023년 저희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을 하고 2022년에 저희가 오디션을 봐서 이 배우님과 여배우님 두 분을 오디션으로 캐스팅했는데 남자 배우님이 그때 안대 배우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근데 제가 그분한테 제가 헛말을 배우님 감독님 뭐 영화 잘 찍으셨어요. 몇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네 배우님 이번에 잘 마쳤습니다. 다음에 꼭 상영에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이 또 만나고 이렇게 영화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좀 헛말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 말을 제가 약속을 어겼죠. 사소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2024년에 이제 3년에 상영을 하고 전주에서 2024년에 전주에 또 내려가게 됐는데요. 그때 전주 무슨 오프닝 무슨 리셉션 세레머니 거기에 누가 감독님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딱 봤더니 무슨 많이 보는 것 같은 인물이 있는데 저 누구라고 하는데 그분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 오디션에서 이 남감독 아쉽게 10분의 배우님이 오셨는데요. 오디션에 그분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이번에 2024년에 자기가 연출 겸 주연을 해서 왔다고 얘기해드네. 제가 아는 그분 맞나요? 그분. 네. 그래서 제가 참 잘해야겠다. 인생을 사소한 말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배우 입장에서의 게 많이 녹아 있으니까 저는 감독님 입장도 한번 제가 그래서 자기 안 뽑아줬으니까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내가 왔다. 그분한테 농담을 네. 농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유명한 감독도 아니고 그 처음에 이제 최근에 찍은 작품 찍을 때 첫 번째 찍었던 작품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오디션 공고를 이렇게 냈는데 진짜 한 1,200, 1,300명 정도가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배우님들이 다들 진짜 열심히 하시고 작품 안 가리고 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1,200, 1,300명 중에 한 명이 저를 결혼식장에서 만나서 "헉, 잘 지내셨냐고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 영화제를 또 가면은 거기서 또 인사드리는 배우님 되게 많고 그러니까 감독들이 조금 그래 보여도 사실은 그런 고충도 있다라는 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그리고 또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저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첫 번째는 희진이 이제 호준과 있다가 전화 받고 소속사 대표님인 것 같은 전화를 받아서 나보고 뭐 어떡하라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감독님께서 붙여주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사실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나 혹은 이제 이 배우님한테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분이 이제 나중에 휴게소에서 그냥 나 그냥 따로 갈래요라고 하고까지 간 것까지 연결이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체 무슨 얘기를 듣고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휴게소에서 이제 감독님이 이게 뭐야라고 발에 이제 낚싯바늘을 뺐는데 저는 그게 이제 호준이 이제 던진 낚시줄을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엮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통화하면서 통화 이제 뭐 나중에 뭐 잘 돼서 봐요 뭐 이런 게 다음에 또 봐요라고 하면서 낚싯바늘 뽑는 것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호준이 낚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줄 끊고 도망갔거나 그죠. 또 이제 호준의 꿈이 이제 그렇게 끊어졌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거 좀 의도하신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저도 너무 이 영화를 좋게 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 전에 전날 밤에 그 희진과 함께 낚시하면서 약간 이제 챔질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딱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저는 되게 좋았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또 감독님 말씀 주시죠. 첫 번째 질문이 이제 통화 내용. 네, 통화 내용 뭐였나? 사실은 그 통화 내용은 지금도 아예 뺐어야 했나라는 지금 약간 미묘한 그 지점이긴 해요 그 부분이. 근데 처음에 넣었을 때 통화 내용 그냥 다른 건 아니고 난감도이 거의 이제 확정이 됐는데 좀 심각하다 뭐 이런 그냥 좀 더 압박하는 좀 더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라는 그 내용인데 이걸 또 넣으면은 너무 구차해지고 너무 그 사실에 집중해서 막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캐스팅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서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그냥 딱 그 부분은 상대방의 음성은 들려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희진이 나름 어떤 내면에 고민하는 거는 집중이 이렇게 해치지 않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어요 편집을 할 때. 예, 특별한 건 아니었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낚싯바늘을 저희 영화 좀 제가 약간 저는 좀 저희 영화를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가끔 우리 영화가 너무 직접적이다. 약간 이제 낚시와 이제 영화계를 다루는 그런 작법이나 방식이 그런 연장선에서 제가 내가 너무 강박적으로 낚시와 캐스팅 요걸 내가 너무 강박적으로 너무 막 맞추려고 하는 막 이런 그게 있어서 그거를 아예 시나리오 빼려다가 그 낚시 발에서 빼는 이런 것도 빼려다가 뭐 그냥 살짝이라 그냥 뉘앙스만 주자 하고 그냥 넣었습니다. 뭐 클로즈업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가 꼈네 하고 그냥 살짝 지나치는 정도로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항상 고민은 있었어요. 이 시나리오의 전체 방향을 내가 어떻게 구축을 너무 쓸데없이 이렇게 뭐 비유하고 의미하고 막 하면 또 너무 그렇잖아요. 너무 자기적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장면이었던 게 그
전날에 일단 간이 오디션 같은 걸 보잖아요. 싸우고 나서 간이 오디션 보고 이제 물고기 잡는 거를 또 실패해버려요. 그러니까 호준이 먼저 나와 있고 이제 희진이 와서 같이 낚시를 이렇게 알려주겠다 하다가 물고기 잡는 걸 실패하면서부터 그 마지막 부분들이 막 몰아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얘기도 없이 둘 떠나버렸고, 그리고 남 감독은 오디션이 기억나지 않는 척하면서 전화를 끊고 이제 신발에 이제 낚시판에 껴있죠. 그리고 그 남 감독이 낚시판을 빼니까 또 희진이 남 감독한테 거리를 또 두기 시작해요. 감독이 가시라고.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은 구조를 가진 영화다.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뒷심이 강한 영화 같아요. 네. 처음에는 좀 낚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배우들의 섭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뒤로 가면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캐릭터들도 계속 입체적으로 변하고 되게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예. 먼저 아니 배우님 먼저. 아니, 예. 네. 저 너무 진짜 보고 싶은 영화였는데 오늘 드디어 봐서 기분이 진짜 좋게 봤고요. 근데 제가 좀 지엽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그 텐트에서 남 감독님하고 호준 배우랑 싸울 때 그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호언하라고 그 하셨는데 잘못 들었나요? 이렇게 말리실 때 호언 배우로 들려가지고 다시 네. 틀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게 너무 영화적으로 보여서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이제 픽션하고 논픽션 기준. 논픽션 약간 경계에 있는 영화이기도 하면서 남 감독님이 호준이를 등한시하면서 이름을 잘못 부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저는 너무 강렬하게 영화적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되게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호언이라고 안 하셨군요.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 보요. 저는 너무 명확히 들었어서. 근데 남 감독이 말을 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는 호언이로 들어서 왜냐면 네. 김호원 배우님이시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불렀다면 김호원 배우님 심정이 어떠셨나요를 묻고 싶었던 건데 제가 잘못 들은 거네요. 계속 네, 저 호원 호준 씨 미안해. 저는 호언이로 들었어요. 영화로만 이야기. 예. 일신이 약간 이렇게 하세요. 호준 씨 미안해. 호준 씨 미안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두 번 부르셨는데 맞아요. 처음에는 호언인가 긴가민가에서 두 번째를 더 잘 들어봤는데 호언이었거든요. 이건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걸로. 한번 더. 다시 한번 볼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네. 그랬으면 절대 편집에서 그렇게 안 넘어갔어요. 저는 더 좋았는데. 새로운 경험이죠. 네. 네. 새로운 게. 정리됐습니다. 네. 제가 잘못 들은 거. 그 앞에 선생님 질문 한번. 남 감독이 희진이를 갖다가 캐스팅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너 안 됐다라는 식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얘가 남양주에서 사인하러 안 갈래 하는데 그래서 얘는 얘가 사기치려고 하는구나, 또는 이중으로 캐스팅 해놓고선 나를 보고서 내가 차일 수도 있겠구나, 이거 갖다 회사로부터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선 그러면 나는 여기서 빠질래 하고서 빠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하고 싶고요. 네, 또 다른 거죠. 네. 그게 확정까지는 아니고요. 더 좀 힘든데 남 감독이랑 안 들린 통화 내용은 대표가 너가 남 감독이랑 원래 개인적으로 과거부터 쭉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100%안 된다는 그 사실 관계는 아니었고 더 좀 어려운 건 맞고 희진은 더 좀 이렇게 집요하게 더 할 수 있었음에도 좀 뭔가 포기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배우님한테 들어야 더 제가 배우님과 소통하고 느낀 지점까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 영화를 하고 안 하고의 어떤 차원의 결정짓는 내면 심리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오늘은 안 간다. 좀 잠시 혼자 있고 싶다. 요런 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약간 더 이상 이 감독의 낚시질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그냥 좀 예. 쉬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저는 이제 호원이한테 굉장히 잠깐만요. 호준님 호준님한테 되게 감정이입을 했는데 40줄이고 벌써 피크를 지났을 시기고 그리고 필모그램을 갖다가 2015년도에까지는 잘했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 뒤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40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대본을 낚아채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지금 1200명이 지원할 정도라니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이제 같이 작품을 하시고 만드셨을 때 정말 그렇게까지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왜냐면 5만 달이라도 10만으로 금방 갈 수 있는 거고 그 낚시 유튜버로도 10만 정도 되면 안정되고 하니까 너무 근데 거기에서 너무 안타깝더라고. 맨 마지막에 끌어올리는 거에 다시 정리를 하면 영화계로 올인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낚아채므로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실제로 배우들의 그 간절함은 제가 낚아채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배우들의 마음은 작품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특히나 이제 지금 한국 영화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서 배우들에게 기회가 더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영화를 지금 이 시대에 보는 사람들은 불과 우리가 촬영했을 그때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큰 이입을 하시면서 배우들이라면 이 되게 시대 정신이 되게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훨씬 간절하고요. 저는 그 장면을 찍을 때도 그 마음으로 했어요. 정말 배우로서의 그 간절함을 그대로 담고 싶었고, 아니 그거 낚아챈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되게 영화적인 표현이지만 호준이가 그렇게 간절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요, 제가 이런 어제 나를 떨어뜨린 감독을 낚시터에서 만났으면 저는 애시당초 처음에 옆에 앉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다른 데 갔을 거예요. 왜냐면 난 딴 데 가도 잘 잡으니까. 근데 내가 굳이 이 사람 옆에 앉을 이유가 없거든요. 저기 가도 되는데. 그때부터 호주는 이미 영화에 대한 어떤 뭔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발전해서 밤낚시를 안 해도 돼요. 감독인 거 알았어도 더러워서 내가 옆에서 많이 잡는 거 보여주고 딱 멋있게 딱 퇴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밤낚시를 하고 또 굳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호사마 레시피 써보세요 그러면서 막 떡밥 갖다 주고, 이게 호준이라는 사람의 그 캐릭터가 배우 김호원이라는 사람과는 그런 부분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마지막에 이 힘찬 챔질도 훨씬 그 호준이라는 인물의 타당성이 더 강하게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배우 김호원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회피할 수 있었겠지만 그 낚아채려고 하는 그 마음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훨씬 큽니다. 모든 배우가 저는 그렇다고 믿고요. 여기 배우분들도 계시겠지만. 맞습니다. 아니 질문. 예, 그 마지막 장면 궁금한데요. 그 남 감독님이랑 그 여자 배우가 희진 배우님 맞죠? 그 희진 배우가 이렇게 가시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 남 감독이 호준 배우랑 그 캐스팅 약속을 어겨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부분은 크게 그 희진이라는 배우 마음속에 그 부분은 저희와 소통한 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염두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희진은 여기를 여배우님이 그때도 그때는 그 GV 때 여기에 여배우님은 사실 그 연인으로 해서 감정은 0.1%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오랜만에 만난 좀 원래 그 여배우님이 따뜻한 분이시고 희진이라는 극중 캐릭터 따뜻한 분이고 이렇게 친절하게 그냥 대해줬다 그 정도. 요거 뭐 굳이 막 캐스팅을 어떻게든 도와준다 요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 하나 국민영화계의 정경이시죠. 아, 질문합니다.
저 이제 배우분들이 이제 영화를 지원하면 1200대 1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제 1200명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 아니 그냥 공통적으로. 예. 근데 이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 어떤 배역에서는 그 감독님이 그냥 원픽으로 그래서 오마주처럼 해서 그런 그러니까 자기랑 맞는 배우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캐스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걸 주로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반반 섞으시는 건지 아니면 그 제가 저희가 나눠서 이제 남자 배우님 600분 그 정도 그리고 여자 배우님 600분 정도 보고 10분씩을 만나서 이제 두 남녀 주연을 이제 캐스팅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감독님마다 다르고 또 영화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또 상업 영화는 또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변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캐스팅해서 좋은 상황, 좋은 영화 그런 때가 있고 조금 같이 원래 알고 아니면 내가 어떤 봤던 영화 또는 알고 있는 원래 배우님들 뭐 그런 경우가 좋을 때가 있고 그거는 어떻게 그때마다 저는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감독님? 어떠십니까? 네, 저도 그렇죠. 사실은 되게 저는 그런 거를 좀 합니다. 사실은 이 배우들 마음을 너무 오랫동안 잘 많이 들었고 미안한 마음이 좀 큰데 1200명한테 다 메일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가능한 선에서 그래도 한 1차적으로 이렇게 제가 했던 배우님들한테는 좀 손편지를 좀 메일로 직접 다 다르게 쓴 적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정말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메일을 제 단체 메일로 보냈는데 뭐 배우님들이 이렇게 좋아요 이런 거 누르시고 그러니까 답장으로 그런 게 와요. 이모티콘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답장이 와요. 그래서 열받을 때도 있고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사실은 배우와 감독 이 관계 여러 가지 배우들이 또 가지고 있는 그 기다림들이 사실 엄청나게 공감이 많이 됩니다. 사실 왜냐면 감독들도 한 편 찍기 위해서 많이 기다리잖아요. 네. 한마디만 예. 주신 말씀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우리 성함 배우님께서 포트폴리오를 메일을 다 주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진짜 그 포트폴리오는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영상. 저희가 그 600명, 1200명 배우님들이 보내주신 포트폴리오가 봐야죠. 네. 다 그 유명하지 않은 작품이 거의 99%인데 저는 그런 작품에서조차 인상을 정말 그 영화 그 포트폴리오는 어디 영화제 소개도 많이 안 된 포트폴리오지만 거기에서조차 인상을 주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우님을 만난 거고 우리 배우님은 그 포트폴리오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고 무거운 영화였어요. 그런 인물로 나왔고 지금 이런 남감독하고는 또 다른 이런 남감도 그렇죠. 지금 좀 짜증나네. 약간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한 인상을 받았다. 네, 그래서 각 배우님들의 그 작은 포트폴리오가 엄청 소중한 것이 아닐까? 네, 그런.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뭐 타이밍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 낚시랑도 비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운도 좀 따라야 되는 거고 서로의 궁합이 또 맞아야 되는 거고 막 여러 복잡한 것들인데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죄송하지만 사실 남 감독님이 약간 감독으로서 좀 연출에 프라이드가 있어 보였는데 그 영화 초반에는 그 연출에 맞는 배우를 섭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좀 후반에는 제작사에 굴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좀 그런 사람인데 그냥 희진한테만 친다
영화 제목이 자칭이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한테는 제가 되게 대단해 보인다. 워낙에 이제 국민영화 계속 유명했고, 그리고 거기서 엄청 유명해져서 상업으로 또 넘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희진 배우 입장에서는 그 전에는 호사마가 또 대단해 보였어요. 이 인물이 그때 당시에 본인은 단역이었는데 주인공 연기를 하고, 멀리서 봤을 때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우리랑 비슷해요. 똑같이 발버둥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멀리서 봤을 때 되게 대단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가까이에서 다 발버둥치고 있잖아요. 우리 가까이 있는 어머니, 아버지 모두 그렇게 사셔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발버둥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남감독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 이제 뭐였지? 원래 약간 예, 이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희진이는 자존심이에요. 이 남감독한테. 그러니까 뭐 얘를 데려와서 얘가 좋으니 이렇게 해서 내가 데려가서 영화에 쓰겠다라는 어떤 그 사건의 흐름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왔는데 본인은 나름대로 잘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도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땐 열정이라도 있었죠. 근데 그런 거조차도 나한테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희진이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전부터 보면서 되게 좋은 배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배우조차도 제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죠.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자존심이에요, 희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이 내려왔을 때도 계속 가자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SNS 같은 걸 좀 많이 하잖아요. SNS 같은 거 보면은 자기 인생 최고의 순간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하이라이트. 축구 선수 하이라이트 같은 건데 그거 보면서 이제 나랑 비교하게 되죠. 그런 삶이 요즘에 좀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해로운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살고 있고 각자의 고통은 길이를 잴 수 없다고 하잖아요. 같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뭐 지금 4살짜리 아이가 사탕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우는 거랑 제가 영화 못 찍어서 우는 거랑 고통의 값은 같다는 또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배우님들이랑 감독님들 두 영화인들이 사실은 그 각자 좀 자기들이 망신당할 거 알고 그걸 감수하면서 이 직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두 분 지금 어디 배급사에서 돈 줘서 개봉하는 것도 아니고 두 분이서 지금 직접 개봉 배급을 다 하고 계신 거거든요. 대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배우도 마찬가지, 감독도 마찬가지. 감독은 한 작품 좀 잘못되면은 지워지는 거고 배우들은 계속 나오지 않으면 지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각자 되게 힘든 사람들끼리도 지들끼리 싸워요. 또 서로 이해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도 현장에서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런 과정들이 담긴 영화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독님이랑 우리 배우님들이 서로 우리 얘기를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보는 배우는 스키도 왜 이렇게 말 안 했지? 감독이 안 돼? 그걸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배우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뭔데 화면 앞에 앉아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지? 시키기만 하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나쁘게 본다면. 근데 이제 서로 감독이 배우에게, 배우가 감독에게 어떤 부분이 참 너가 고생이 많다, 어떤 부분이 참 힘들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초저예산으로 영화를 그 작품성이 있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스태프, 스페셜리스트, 촬영 감독, 조명, 미술, 로케이션, 좋은 배우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한테 뭐 어떤 걸 말하기 이전에 제가 내가 그러면 영화
활용할 수 있는 건 배우밖에 없다. 그래서 이 유튜버를 하시는 이 호사마님이 아니었다면 이 영화는 탄생을 아예 와.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제가 뭐 김은숙 작가처럼 시나리오를 막 완성도 있게 드리지 못했고, 트리트먼트 좀 러프하고 엉성한 걸 가지고 정말 자기 인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지하실에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제가 뭘 뭐 힘내세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배우님들이 주체적으로 본인 작품인 것처럼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배우를 위한 잔치가 나올 수 있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게 감독이 글 쓰고 영상을 찍으니까 창작자인 줄 아는데 사실 배우도 창작자거든요. 새로운 캐릭터를, 세상에 없는 캐릭터를 만들어내거나 또 우리한테서 어떤 사람이 연상되도록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게 배우거든요. 저도 배우들에게 항상 창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셨던 것 같고 또 이제 배우님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감독님께서 그 모든 어떤 저희들의 자유로움과 또 저희들의 분석과 저희들의 연기를 총체적으로 다 커트할 거 커트해 주시고 끌고 갈 거 끌고 가 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캐릭터들의 연기와 또 영화의 그 합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영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그걸 전체를 이끌어가고, 배우들은 전체를 보고 싶어 하지만 생각보다 전체를 잘 못 봐요. 근데 그러니까 감독이 보는 어떤 그 그림 안에서의 배우의 연기와 배우가 자기 캐릭터를 이 세계 안에서 놓으려고 하는 연기의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감독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박경환 감독님께서 너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잔챙이라는 영화가 관객분들과 함께 이 즐기면서 또 이런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영화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 계속 앞으로도 이런 그 좋은 영화와 또 배우들의 연기, 감독님이 연기 연출을 잘 하시기 때문에 또 이런 영화,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연기 연출을 잘하는 감독님이 계시고 못하는 감독님들이 계세요. 근데 연기 연출을 잘하는 감독님이 연출을 하시면 배우들 연기가 대부분 다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으셔서 네, 또 다음 작품에서도 그렇게 뭔가 하시면 또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좀 가치관 같은 건데, 그 스스로가 좋은 배우라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서 열심히 해나가는 건 배우의 몫이긴 한데요. 전 좋은 연기는 그 배우가 좋은 배우라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환경이, 그 순간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감독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그 순간에 이렇게 집중해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랬을 때 좋은 연기가 나와요. 본인이 그쵸, 좋은 배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에 환경은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주는 거고, 그 환경의 전반적인 것들을 감독이 그걸 역할을 하면서 해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든지 못생겨 보이게 또 보일 수 있고요. 얼마든지 지금 제가 한 거를 다시 편집하면 연기 이상해 보이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전해드릴 수 있게 노력해서 하시는 게 이제 감독의 역할이고, 그리고 어찌됐건 감독의 예술이지만 스크린에는 저희 얼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저희가 좀 더 궁금하시겠죠. 감독은 이거조차도 이렇게 직접적인 궁금증이라든가 관심을 그렇게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뒤에서 묵묵하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런 감독님들을 만났을 때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작업하면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배우와 감독님은 열심히 찍은 영화니까요. 또 오늘 보시고 나가셔서 좀 여기저기 소문을 좀 많이 내주셔야 또 이분들이 힘을 받아서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 여기까지였고 혹시나 세 분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이제 저희 영화가 몇 군데 많이 상영을 못 하는데 이곳 강남에서 휴일 이렇게 낮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잔챙이 조금이라도 좀 여러분 마음을 낚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항상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봐서 정말 와주셔서 감사했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종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